한나트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는 수공업의 발달, 광업의 발달에 대해서 했는데 이어서는 바로 상업의 발달.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선 전기에는 상업을 좀 억상책이라고 해서 눌렀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농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업을 좀 천시하고 억제시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금난 정권입니다. 금난 정권은 뭐냐면 난전을 금하는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막 이렇게 상업이라는 거는 물건을 막 이렇게 깔고 옛날엔 바닥에 깔고 막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난전, 바닥에 막 아무거나 깔고 파는 그런 난전을 금한 거야. 마치 요즘에 우리가 막 그 길거리 음식 같은 거 포장마차 막 길거리에 막 파는 그런 음식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요소. 물론 약간 사람들이 부유해진 것도 있었고, 뭐 분홍층도 등장하고,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등장하면서 여기저기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가 팔고, 사다 팔고, 막 이런 식의 유통이 막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수공업, 뭔가 물건을 갖다 파는 수공업이 또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자급자족 경제, 이게 좀 이게 상업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검소한 뭔가 물건을 잘 안 사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물물교환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화폐로 사는 이런 시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상품, 화폐경제, 자,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경제 발달. 이것이 즉 상업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 쓸 게 많아요. 그래서 맨 위부터 쭉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사상의 등장. 자, 사상이라는 거는 개인 사자에다가 상인입니다. 개인 상인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상이 또 등장하고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자, 공인은 바로 대동법 때문에 이 물건 저 물건 막 갖다가 사다 파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원래 국가에다 바치는 건데 알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박람회 폐단이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 사다 파는, 사서 내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국가에다 그냥 쌀이나 화폐로 내면 누군가가 이렇게 사가지고 내는 그 사람이 바로 공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나타나고 공인이 막 나타나면서 사상의 등장으로 상권이 개인 상인이 나타나서 국가의 상인이 아니라 개인의 그런 상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상권이 훨씬 더 전보다 확장됐다. 상권이 확장됐고 공인의 활동으로 이제 이거는 뭐 대동법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상의 등장, 공인의 활동, 요것이 얘네 둘이 결국 독점적인 상인 도고로 성장하게 됐다.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도고라는 거는 독점적인 도매상인, 독점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부유하고 대규모로 뭔가 물건을 파는 도고가 나타납니다.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고로 성장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그러한 도고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도고 이런 사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고의 종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사람이 도고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종류 4개가 있습니다. 일단 개성의 송상. 개성의 송상은 송상하면 무조건 인삼이죠. 인삼 재배. 인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송상. 송상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인삼을 만들고 파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경상. 근데 경상은 사실 지역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상을 딱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경상의 본거지는 한양이겠죠. 한양으로 모든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경상은 선박을 이렇게 글씨 잘 보이시나요? 경상, 한양. 선박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운송 뭐 이런 거. 선박. 그러니까 선박을 만들기도 하고 운송을 하기도 하고 유통을 시키는 그 모든 게 경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뭔가 물건을 할 때 택배
택배하는 거, 택배라든지 물건을 막 주고받고 하는 그런 택배 업무 하는 게 경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 상당도 꽤 어마어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상. 의주의 만상. 신이 주죠? 의주의 만상. 만상 같은 경우에는 대청무역. 청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대청무역을 청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 청물품들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뭐 그러한 걸 하는 거죠. 청나라 대청무역. 그 다음에 이제 내상. 내상 경우에는 동래. 동래가 지금의 부산 쪽이 동래거든요. 그래서 동래. 내상은 일본. 대일무역을 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개성의 송상은 인삼, 경상은 선박 관련 유통, 그리고 만상은 청, 그리고 내상은 일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써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점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청나라 물건을 독점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만상, 일본에 대한 물건을 독점 관리하는 게 내상, 그리고 선박을 독점으로 관리하고 유통을 이렇게 독점하는 사람이 경상, 그리고 인삼을 독점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송상.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상단이 컸던 게 바로 개성의 송상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일본에다가 수출하던 청나라에 수출하던 외국 어딘가에다 수출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바로 인삼이었어요. 고려 때부터 고려 인삼. 그런 식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이제 청나라에서 원하는 물건은 인삼이었습니다. 그러면 청나라에서도 인삼을 원하고 일본에서도 인삼을 원해. 그러면 개성의 송상은 청나라로 가가지고 청나라 쪽에 가가지고 인삼을 팔고 또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좀 사가지고 그대로 쓱 내려와가지고 또 일본하고 무역할 때 인삼을 팔면서 또 청나라의 물건도 같이 파는 중개무역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왔다 갔다 인삼 전달해 가면서 중개무역도 하고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그건 뒷부분에서 또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상은 요 정도 하면 되고 신해통공이 또 중요하죠. 정조의 신해통공. 이거는 우리가 정조대왕의 업적을 얘기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자, 사상의 등장 공인의 활동으로 사상이 막 발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신해통공 때문이다. 신해통공. 정조가 이제 신해년에 발표한 내용이죠. 신해통공,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은 금난 정권의 폐지입니다. 난전을 금했던 거, 금난정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조선 전기에는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난전을 금했어요. 유기전이라는 거는 꼭 뭐 결혼 생활 필요하다던가 뭐 이렇게 사람들 삶에 필요한 뭐 포목점이라던가 명주, 뭐 삼배, 뭐 여섯 가지 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만 딱 시장 이렇게 딱 그 상종을 만들고 그 이상은 시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판매 상업적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금난 정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상업을 활발하게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풀어준 거죠. 정조가. 그래서 이런 사상의 개인적인 상인의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된 이유가 신해통공 때문이다. 그래서 신해통공이 매우 중요하죠. 조선 후기 때 상업의 발전,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에는 이 신해통공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조의 신해통공. 정조의 신해통공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거기다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상권이 확정되는 개인 사상이 나타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독점적인 상인 독점적인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게 되고 그 도고들 중에서는 송상, 경상, 만상, 내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상의 등장을 하나의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상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제 장시가 발달했다라는 거죠. 장시의 발달. 장시라는 거는 꽤 길게 여는 시장을 장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일장. 그러니까 장시라는 거는 이 지역과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장날이 설면요 사람들한테는 페스티벌에서 그때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막 그날 막 뭐 이렇게 막 서커스처럼 그런 거 하는 뭐 이렇게 사물놀이 패들이 와가지고 막 사물놀이도 하고 외줄타기 같은 것도 하고 막 엿도 팔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남의 장소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장날 구경 가다 뭐 살 물건이 없어도 장날에 구경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남녀가 눈이 맞기도 하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우선 한번 와보세요. 뭐 이런 거. 채팅창에서 난전이 뭐냐고 하면 어지러울 난, 시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어지럽게 막 여기저기 판매하는 그런 난전을 그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것만 딱 판매해 라고 정해놓고 여기다가 돗자리 칼고 모두 팔고 막 이렇게 자유로운 상업 난전을 금했다. 어지러운 판매하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포장마차나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음식 뭐 이런 것도 다 금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개장터 같은 그런 게 바로 장시입니다. 장시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장시가 18세기 중엽 약 1000여 개, 약 1000개라고 적을게요. 약 1000여 개 정도가 장시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장시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이 장시에서 활발하게 유통을 맡았던 게 바로 보부상이에요. 또 보부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 보부상은 하나의 유통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날이 쓰는데 그 장이 그 지역에만 파는 물건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날에서 이제 보부상이 자기가 파는 물건을 하나씩 정하겠죠. 나는 화장품, 뭐 나는 그릇, 뭐 나는 죽제품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들이 그 장날에 물건을 막 산 다음에 또 그것을 구하기 힘든 다른 지역에 가서 보찜을 메고 가서 보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부상들은 요즘으로 치면은 트럭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 오시면 막 되게 특이한 지역의 특산물, 뭐 영광굴비 막 이런 거라던가 막 진짜 이렇게 담양 죽제품 이런 거 갖고 와서 파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그 트럭 장사가 옴으로써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보부상도 우리 지역에서 못 구하는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하나의 유통망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부상은 보부상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대규모로 조합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보부상단 조합 같은 것도 만들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물물거래도 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물건 막 소문을 듣는 거지. 보찜 장수가 야 우리 마을에 어떤 저기 최진사 댁에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뭐 이렇게 꽃신이 많이 필요해 라던가,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은 다음 주에 꼭 간다고 전해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보부상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지역의 마을에 물건을 구하는 데는 이 사람이 최고였어요. 왜냐면 장날은 5일만 딱 열고 안 서거든. 그럼 그 장날에서 물건을 많이 사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갖다 팔고, 그리고 또 보부상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물건을 교류하기도 하고 유통이 됐다라는 거. 이 아저씨 지금 뭐를 지고 있는 거죠? 그거 가마솥 같은 거 같은데, 그릇? 냄비 같은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지게를 메고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트럭 장수 같은 식으로. 대단하죠?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 보부상의 대표적인 포인트, 이 페랭이 갓을 쓰고 보부상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 보부상을 통해서 물건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시의 발달과 보부상의 활동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보부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상업 발달은 좀 위로 올라갈까? 장시도 발달하지만 뭔가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유통을 할 때, 보부상은 이런 소규모 물건을 파는 거지 대량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오고 가는 그런 곳은 바로 무역을 하는 곳, 포구입니다. 포구에서의 상업 발동. 지금도 여러분 그런 무역항이 되게 번화하잖아요. 우리나라 무역항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 있고요. 인천도 이제 중국과의 무역이고,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을 하는 곳은 또 부산항이 있고요. 울산항도 있고, 울산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제철, 재련, 이런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외국과 수입 수출하는 그런 곳. 뭐 남동 임해공업이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잖아요. 뭐 이런 거 아마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사회 시간에.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역항을 보면 뭐 인천항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부산항 이렇게 있는데, 특히 부산은 울산부터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발달하면서 이쪽에 석유화학단지 남동임해공업지역 만들어서 외국에 우리나라 원료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주로 제품을 수출했던
그런 우리나라 그런 가공무역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일본 같은 여기 저기 주로 이제 중국과 교류하는 곳은 이 인천항이 있고 가면은 엄청나게 그런 뭐 컨테이너 박스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막 자동차들도 엄청나게 배 타고 가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무역은 배예요. 비행기로 이렇게 무거운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역은 배로 하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포구에서 인천 포구라던가 그때 당시 포구가 뭐 여기 포구, 뭐 금강 포구 이런 식으로 백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이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이 엄청 발달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역을 하는 곳에서 이제 물건이 그쪽에 딱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외국 물건, 일본의 물건이니까 청나라, 특히 청나라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포구로 가가지고 구매를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을 보면 이제 선박을 이용한 그런 선박을 이용한 운송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면서 이제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 요것은 지금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 뭐 노량진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그 한강 백길로 유명한 곳이 이제 뭐 마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지금도 도시로 발달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박이 딱 거기에 정차하는 막 선박들이 정차하는 곳이야. 그럼 선박들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작은 시장들이 자꾸 열리고 번화해졌다라는 거죠. 포구에서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청나라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배에 물건이 들어와요. 근데 되게 무겁죠. 그래서 바로 싣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물건을 같이 매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어느 며칠 정도 묵고 갈 거 아니야. 온 김에 이제 조선의 물건을 좀 사가지고 가야겠죠. 아 이번에 인삼 많이 사가야 된다 해 이러면서 막 인삼 사가야 된다고 막 묵어. 그럼 얘네들의 이제 숙박 같은 업무 이런 모든 뭐 보관, 매매, 숙박 그리고 얘네들 환율 얘네들은 우리나라 화폐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은을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화폐로 바꿔준다던가 또 얘네들 물건을 사려면 우리가 또 우리 화폐를 은으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환율을 이렇게 조정해주는 화폐 금융이라고 해야겠죠. 금융 업무 이 모든 중요한 핵심 업무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바로 객주와 여각이라고 했어요. 객주와 여각. 이 객주와 여각은 거의 같은 거 동일한 걸로 보셔도 됩니다. 객주와 여각은 이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의 상단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큰 객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객주의 모습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하나의 이제 마을인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운송 같은 걸 만날 또 말들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자고 있는 여기 좀 이렇게 여관같이 이렇게 방도 있고 여기 막 이게 사람들 숙박 업무도 하면서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금융업도 해주고 이런 게 객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주는 기존에 있었던 주막이 좀 더 확대된 느낌? 그리고 여기서 차도 대여해주는 거지. 근데 옛날에 차는 말이니까 말도 대여해주고 그리고 화폐도 바꿔주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창고가 있어가지고 물류 창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작은 객주인데 큰 객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창고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객주와 여각 이런 게 이제 포구에서의 상업활동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발달을 하는데, 바로 선상. 자, 선상은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을 선상이라고 그래요.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유통을 만든다. 주로 얘네들은, 이 선상은 경강상인이죠, 주로. 경강상인을 얘기하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객주와 여각.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혈인호라는 그 약간 그런 조선시대에
이런 스릴러 탐정물 같은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서 강객주라고 나오는데 강객주가 이제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 강객주의 재산을 뺏으려고 이 객주가 천주교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때 천주교를 진짜 믿어가지고 박해당한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막 천주교 그런 십자가 물품 이런 것들을 강객주 집에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뭐야 너 천주교 믿었잖아. 난 아니야. 근데도 끝까지 막 누명을 씌워서 그때 그 강객주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강객주의 딸이 막 복수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되게 잔인해요. 막 아무튼 거기서도 객주가 나오는데 그만큼 객주와 여각은 큰 부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돈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객주와 여각이 하는 일을 다 적는다면 판매부터 매매 그리고 중간에서 중개 뭔가 중개해주고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운송 말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운송을 하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약간 잘 수 있게 숙박 업무도 하고 그리고 뭐 금융 돈을 꿔준다던가 아니면은 환율에 맞춰서 화폐를 바꿔준다던가 이런 금융업 등을 했던 곳이 객주와 여각이라는 거. 지금 여기 써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택배, 매매, 판매, 보관, 물류창고, 뭐 숙박, 호텔 업무, 금융업, 은행 지금 돈 버는 것들만 지금 얘네가 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조선시대에도.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이제 개인 상인이 등장을 하고 공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 상업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풀어준 정조 때부터 신해통공으로 금난정권은 난전을 금했던 거, 유기전과 관련이 있죠. 난전을 금했던 거를 폐지하고 이제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얘네들이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하게 되고 그 도고들의 종류는 송상, 경상, 만상, 내상이다. 송상은 개성의 송상은 인삼, 경상은 선방, 경강상인 같은 거예요. 선박, 만상은 의주의 만상. 의주는 위치 아시겠지만 여기에요. 우리나라 그 지도를 그리면은 여기 청나라랑 국경지대 여기가 의주예요. 그럼 동래는 저기 부산 쪽이고 그래서 이제 동래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을 주로 맡았다. 자 그리고 장시가 발달했다. 5일장 이런 식의 길게 여는 장시가 발달하게 되고 이제 보부상의 활동 중요하죠. 보부상이 하나의 유통 네트워크를 맡아서 해줬다. 유통망을 연계해줬고 보부상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선박이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로 포구가 발달하게 되고 요거 중요합니다. 선상과 특히 객주와 여각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객주와 여각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세요. 객주와 여각이 하는 일. 이거 요즘에도 좀 많아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어떤 해수욕장 딱 내리면은 뭐 빈방 있어요? 뭐 이러던가 뭐 지금 펜션 구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노는 튜브 노는 곳 뭐 이런 거 다 연결해주고 막 그러거든. 약간 객주의 여각 같기도 하죠. 숙박 뭐 매매 물론 여기 사기도 많이 당하지만 뭐 이런 것들 보관 우리 물건 보관 이런 것들이라던가 객주의 여각 이렇게 쭉 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거는 무역하고 화폐인데 쉬었다 가죠. 네, 여기까지.